안녕하세요. 저는 연결망, 우리 사회의 연결망의 재건을 작업을 통해서 만들고 있고, 그 연결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창출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만드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작가 김신윤주입니다. 애초에 초기에 뉴욕에서 작업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시작할 때는 제가 너무 외로워서 이제 혼자 외국에 혼자 있는 그 너무 절절한 고독 때문에 어떤 연결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 최초의 시작이었지만, 그때도 연결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 그 정치적인 이야기들, 역사적인 이야기들 계속 담아가고 있는데, 생태적인 작업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연결이 다른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연결이 인간과 인간만이 아니고 비인간들과 우리가 연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또 우리의 성장주의라는 이 문명이 앞으로 우리를 이렇게 죽일 건데, 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굉장히 깊게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나름 오랫동안 공부를 좀 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긴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작업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것인데, 뭐냐면 성장주의 문명은 최초에는 그렇죠. 근대성이 제일 문제가 되는구나라고 이제 결론을 좀 내리고, 근대의 인간 중심적이고 이성 중심적인 그런 합리주의, 그 안에서 만들어낸 인간만을 위한 어떤 그 세계, 그 세계에서 인간 외의 것들이 모두 도구가 돼버린 상황, 그 상황을 직시를 했고, 그리고 그 상황이 사실은 시작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학자들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리고 계속 발전해야 돼라는 성장주의 문명 안에서 결국에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의 성장을 위한 자기 스스로를 도구화하면서 파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파편화된 존재들, 파편화된 공동체, 파편화된 모든 이야기들, 모든 것들이 파편화됐을 때 이게 다시 연결해주는, 재연결할 수 있는, 재건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재건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다시 엮어봐야 되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많은 작가들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공동체가 살아있을 때는 어떤 활력이라는 게, 공동체를 살아가게 하는 활력이라는 게 저절로 생겨났어요. 말하자면 한 마을이 같이 살아가는데 누가 아이가 태어났네, 누가 돌아가셨네, 우물가에서 뭘 하든지 간에 서로 가치가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활력이 저절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렇게 파편화되면서부터는 국가가, 시스템이 그 활력 대신에 시스템이 이제 사회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이 활력의 자리를 대신했는데, 그렇지만 시스템만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활력을 억지로 만들게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죠. 그래서 예술도 그런 공공예술 이런 식으로 활력을 만드는 어떤 장치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활력 자체가 계속 증폭될 수 있는 어떤 것을 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망을 만든다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연결망 안에서 만들어지는 다른 것을 같이 공통으로 만들어 보자, 그걸 창조해 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계망 이코르 연결망이에요. 연결망을 재건하고 그것의 조화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재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 가능할 수 있게 가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예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접근하고 있는 것이 이 시민 참여 공공미술입니다. 저는 이 관계망이나 연결망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그 관계망과 연결망 안에서 창발되는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결국에는 이 연결망을 돌아가게 만드는 어떤 활력을 만드는 것인데, 그 활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 활력이 스스로 계속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순수 증여는 이 세상을 계속 다른 활력을 만들어내고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작업은
순수 증여의 판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순수 증여 판짜기, 판을 짜는 거예요. 어떤 순수 증여를 할 수 있는 판을 짠다라고 저는 정의 내리고 있고, 그것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이에 있는 공통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적인 것이 퍼블릭이고 사적인 것이 프라이빗이라면 커먼즈가 가운데에 있는 공통의 것이라고 해요. 이제 예전에 뭐 이렇게 네 건 내 건 나누기 전에, 종액 인클로즈가 벌어지기 전에는 공유였잖아요. 그 공통의 것, 그 공통의 것들을 되찾자, 공유주를 되찾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공통의 것을 만들자, 공통의 것을,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자. 이게 제가 지향하는 아트입니다. 예술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조합부가 너무 예쁜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본 한국 조합부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걸로 뭔가 좀, 그래서 작업을 해볼까 하면서 혼자서 좀 만들다가, 제가 이렇게 방이 2개인, 방이 3개인 그 집을 먼저 대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유학 와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방을 세를 내주고 같이 살았어요. 룸메이트가, 말하자면 이제 하우스메이트가 2명이 있는 거죠. 그 친구들하고 살면서 내가 그 바느질 하다가 그 친구도 바느질을 같이 해가지고 같이 연결을 해보자 해서, 그때는 그냥 천만 연결을 했어요. 천을 연결하고, 그런 다음에 또 그걸 들고 나가서 어학원 이런 데서 같이 작업하고 하면서 이렇게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은 것에서 시작을 처음 했어요. 정말 순수하게 너무 외로워서 그랬는데, 그 작업을 하다가 이게 작품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깨달은 것은, 수잔 레이시가 그때 브루클린에서 크게 무슨 퍼포먼스를 했어요. 거기에 제가 어떤 분의 소개로 영광스럽게도 한국 측 오거나이저로 참여를 하면서, 그 작업에서 수잔이 하고 싶었던 것은 각자 발화하는 것, 각자의 삶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듣는 것 자체가, 우리는 시각으로만 생각하는 그 예술 행위인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뭐 어떤 뭘 만들고 하는 것에 더 열심히 했는데, 이 조각보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전통 한국 조각보로 친구들과 같이 만드는 이 작업을 작품화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가 많이 갇혀 있다가 해방된 그 느낌. 그래서 그냥 처음으로 생각한 것은 그냥 천을 엮은 거였지만, 여기에 이야기를 담는다라고 했을 때 이미지를, 각자의 생각의 이미지를 담는데, 주제에 대한 이미지를 그림을 그리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은 훨씬 더 이야기가 좋아지고 그게 작품이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걸 시도를 해보고, 또 열심히 시도를 했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그 작품 하나를 가지고, 이 작품 하나만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연결하고 하면서 몇 년 동안, 저는 근데 초기에는 참 아쉬운 게, 너무 기록을 별로 많이 생각 못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한다는 것 자체에 너무 치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작품화하게 된 게, 처음 하게 된 것은 위안부 관련된 작품부터였어요. 위안부 할머니들하고 같이 작업도 하고, 그분들이 이제 미국 오셨을 때 같이 퍼포먼스도 하고 설치 작업 같은 것도 같이 하고, 그리고 위안부 작업은 시리즈로 그거로도 계속 했고요. 그런데 그 작업들보다 지금도 가장 인상 깊은 작업은 광주 와가지고 2017년에 했던 5.18 작업입니다. 5.18의 정의를 위한 제뉴인이라는 프로젝트였는데, 그때 2017년에 막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 뽑기 직전에 제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4월 달에 한국에 들어와서 여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외국 국제 레지던시 작가로 왔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광주 시민들 거의 600명 가까이가 참여를 해가지고 짧은 기간에 5.18 전야제 때 설치를 하기로 하고, 짧은 기간에 작품을 다 했는데, 작품을 만드시는 유가족분들이나 관련자분들, 5.18 관련자분들, 그리고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뭐 라디오 가서도 말하고 방송국에 가서도 말하고 이제 홍보를 하니까 찾아오셔서 만드시기도 하고 제가 쫓아가서 하기도 하고 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작품들을 다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재봉질을 해야 되고 뒷단도 돼야 되고. 근데 제가 나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나가 떨어졌어요. 이제 몸을 꼼짝도 못 하겠다는 상황이 됐는데 이거 보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제 서로 전화 돌려가지고 광주 시민들이 밤에 일하고 다른 사람 또 와서 이렇게 체인지하고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계속 그 작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을 처음엔 도와주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작품을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본인들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작업하시다가 알아서 이제 딱 가시고 나면은 다른 분이 딱 들어오셔서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 설치까지 잘 하고 지금도 제 이제 작업실에 한쪽에 공간이 있는데 그쪽에서 가장 큰 작품으로 잘 모셔져 있습니다. 지금 한강 작가가 이번에 쓰셨던 소설 그 문지학 열사의 어머니도 그때 계셨고 5.18 어머니들이 유가족 5월 어머니 회 어머니들이 그렇게 중심적으로 계속 바느질 하셨어요. 근데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바느질을 하고 있으면 세상 마음 편하다. 세상을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다시 복원이나 뭐나 이렇게 5.18 문제에 대해서 정의가 잘 내려져 있지 않고 그래서 계속 싸우는 중이어서 그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 비엔날레의 광주 파빌리온 작품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장기로 잡고 있는 떡갈나무 혁명을 꿈꾸다라는 작품을 제가 아주 사랑하는 남동생이 재작년에 이맘때 갑자기 세상을 떴는데 동생은 생태철학자였어요. 동생이 떠나기 전에 거의 마지막에 썼던 책 중에 하나예요. 책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떡갈나무 혁명을 꿈꾸다입니다. 그곳에서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계속 해왔던 생태 프로젝트에 가야 할 길을 좀 본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다른 문명에 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와 같처럼 교환의 형식으로 산다거나 뭐 이렇게 마땅히 해왔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단정하거나 뻔하게 생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바라본다는 것,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잠재력을 본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 그리고 그 연결성을 느낀다는 것, 그런 식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이고 이 작업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많이 보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결망은 일단은 뭐 당연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연결망이잖아요. 근데 그 연결망은 보이지 않는 만큼 사실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유한하고 언제든지 끊어지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다시 다른 쪽에서 연결될 수 있고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경험을 했어요. 최근에 계엄이 터지자 젊은 분들이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응원봉을 들고 누가 시킨 것이 아닌데 나와서 각자 본인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와 방법으로 광장을 채워서 결국은 이제 정권을 바꿨죠. 근데 그게 연결망이에요. 보이지 않죠. 전국 어디에 있든 잠깐 모여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또 공통으로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보이지 않는 연결망,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나와서 그렇지만 그 연결망의 끈끈함과 영원함을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 연결망은 그렇지만 살아서 또 새로운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제가 생각하는 연결망은 그런 식으로 되는데 하나가 더 있다면 그 안에 어떤 식으로든 비인간 존재와 연결망들이 좀 더 많이 사람들한테 각인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예술가 진 서상인데 지금은 엄청난 잠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비인간 존재들, 사물들, 그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어마무시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에서 우리 문명이 나아가는데 그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어마무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그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게 제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새로운 연결망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